베스트픽 일본 증시 마감 주요 뉴스 2026년 1월 16일.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니케이 평균 주가가 4일 연속 하락 마감했네요. 숫자만 보면 투자자들 마음이 조금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지수 뒤에 가려진 풍경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뭐랄까, 잔잔한 호수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물줄기들이 각자 바른 방향으로 세차게 흐르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조정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일본 시장은 하나의 지수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요? 네, 한쪽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상 최고가를 막 갈아치우고 있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와 특정 종목들의 폭발적인 강세가 왜 동시에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동력을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물줄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먼저 시장 전체의 분위기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4일 연속 하락. 이게 분명 부담스러운 신호인데요. 기술적 분석 자료를 보니까 웨더뉴스 4825 같은 기업의 주가가 일목균형표 구름대라는 저항선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있네요. 그런데 이 구름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선이 아니라 구름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차트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구름대는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바탕으로 미래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예측하는 지표거든요. 아하. 과거에 특정 가격대에서 매매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간이 차트에서 두터운 구름처럼 형성되는 거죠. 구름처럼. 네. 주가가 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쉽고 이 두터운 구름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려면 아주 강력한 매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웨더뉴스가 바로 이 구름대에 막혔다는 건 시장 전반에 그만큼 매수 에너지가 약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그 구름이 매물 부담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렇게 시장 에너지가 약해진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막 내던지는 패닉셀링, 이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나온 등락 레시오 같은 지표를 보면 시장 심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곧 본격화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옥석 가리기요. 네, 어떤 기업이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불확실한 종목에서 돈을 빼서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으로 자금을 옮기는 아주 영리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좋은 오구로 평가받는 기준은 뭔가요? 예전처럼 단순히 성장성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기업의 의지, 다른 하나는 주가 상승을 억누를 수 있는 잠재적 악재, 즉 오버행을 해소하는 능력입니다. 오버행이요? 주식시장에서 종종 듣는 단어인데 이 기회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버행, 말 그대로 머리 위에 걸려있는 잠재적인 매물 부담을 뜻합니다. 아, 예를 들어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가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저 물량이 언제 시장에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주가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아하, 그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불안감만 없어도 주가가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 서버워커스의 사례가 정말 영리하게 느껴지네요.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버행 이슈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악재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회사가 그 물량을 자사주 매입으로 전부 흡수해버렸어요. 잠재적 악재를 스스로 제거해버린 셈이군요. 네,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47만 주의 매물을 회사가 그냥 완벽하게 소화해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경영진이 시장을 향해서 우리 회사의 현재 가치는 이 가격보다 훨씬 높다고 확신한다. 그러니 대주주가 파는 물량이라도 우리가 직접 사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기업에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알겠습니다. 성장이라는 기본 체력에 주주가치 제고 의지라는 두 개의 엔진을 모두 갖춘 기업,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선택을 받는 옥이라는 거군요. 이 관점을 가지고 하락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 기업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 실적이 정말 놀라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명함 관리 서비스로 유명한 산산 4343은 순이익이 무려 6.1배나 늘었고요. 우리에게 무인양품으로 친숙한 양품계획 7453은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시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했을까요? 이 두 기업의 성과는 단순히 장사를 잘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더 큰 그림, 즉 일본 기업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기업 문화의 변화요? 네, 특히 양품 계획의 행보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들은 이번에 본업의 실적 성장과 더불어 오랫동안 보유해왔던 정책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 보유 주식이요. 서로 다른 회사들끼리 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 지분에 보유하는 그 일본 특유의 관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지분을 교차 보유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왜 계속 들고 있는가? 그렇죠. 그 돈으로 차라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것이 지금 일본 증시와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양품 계획의 결정은 바로 이 요구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변인 셈이죠.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을 넘어서 일본 기업 문화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겠군요. 주주 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쿠라보 3106이라는 기업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 회사의 발표는 정말 파격적인데요. 앞으로 3년간 200억엔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주자본 배당률 DEOE 4%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DEOE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 일반적인 배당 정책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DOE, 즉 주주 자본 배당률은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네. 일반적인 배당 성향은 그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져 순이익이 줄면 배당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죠. 아, 변동성이 크군요. 하지만 DEOE는 변동성이 큰 순이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배당률을 약속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익이 좀 줄더라도 회사의 자본이 유지되는 한 약속한 비율의 배당을 지급해야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익이 나면 나눠줄게 라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회사가 존재하는 한 주주로서의 당신 몫은 이만큼 책임지겠다는 훨씬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믿음이 가네요. 쿠라보의 사례는 이제 일본 시장에서 좋은 기업, 즉 퀄리티 주식의 기준이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을 넘어 그 성장의 과실을 주주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나누려 하는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적과 주주 환원 외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이라면 역시 기술 혁신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자료를 보면 AI 분야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TSMI 27046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활용한 서비스를 내놓았고, 또 리보믹은 AI를 이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어요. 네, 이 두 회사의 움직임은 AI라는 막연한 테마를 실제 매출과 효율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지금의 시장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갈 자신들만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시장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죠. 정말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인가요? 네, 차트를 보면 지금 시장의 속마음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285A의 주가가 니케이 지수의 하락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와, 지수랑 완전히 반대로 가는군요. 그렇죠.
반도체 소재 기업인 후지미인코 5384도 4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들 뒤에는 역시 AI라는 거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역시 AI군요. 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가진 힘입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으며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둬야 할지 망설일 때 자금은 가장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장 스토리로 몰려들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바로 AI 반도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키옥시아의 주가 흐름은 AI 인프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정반대편의 풍경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 리스크 때문에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최고의 수혜주로 꼽혔던 해운주들이 급락하고 있어요. 일본우선 9101을 비롯한 해운 3사의 주가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 대기업인 머스크가 조만간 수에즈운하 운항을 일부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아, 그 소식 하나 때문에요? 네.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자 운임 급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사라지면서 주가가 곧바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정말 허무하네요. 결국 해운주들의 단기 급등은 기업의 내재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외부 변수에 기댄 것이었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트렌드에 기반한 성장과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기댄 성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네. AI 반도체와 해운주의 엇갈린 운명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고 흥미롭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모두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지수, 그 이면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기업들, 그리고 AI 반도체와 해운지처럼 명확하게 운명이 갈리는 승자와 패자. 이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분석 자료들의 최종 지연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지금은 지수가 아닌 종목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아닌 종목의 시간? 네. 시장이 언제 바닥을 칠지, 지수가 언제 반등할지 예측하려 애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개별 기업의 이야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 집중해야 할 기업들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키워드도 제시되었죠. AI 반도체, 사회 인프라, 그리고 PBR 개혁 선도 기업. 결국 이 세 가지 테마가 현재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분야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담을 종목을 고를 때 이 테마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필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터요? 첫째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정된 숫자, 즉 뛰어난 실적입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약속인 명확한 정책, 즉 자사주 매입이나 DOE 도입 같은 주주 환원 계획입니다. 숫자와 정책, 과거의 성과와 미래의 약속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업을 찾으라는 말이군요. 앞서 살펴봤던 산산이나 양품계획, 쿠라보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고요. 맞습니다. 그 기업들은 시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숫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번 돈을 당신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정책. 이런 명확한 메시지 앞에서는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도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조정은 공포에 떨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진짜 우량 기업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는 하락하는 니케이 지수라는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일본 시장의 역동적인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실적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무장한 기업들이 시장의 인정을 받는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에서 보았듯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일본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대부분의 우량 기업이 이 표준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기업의 가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별점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혁신적인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일까요? 아니면 훌륭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능력일까요? 혹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일까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숫자와 정책을 넘어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투자에서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